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끌고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벤처 투자 펀드인 비전펀드가 국내 숙박, 레저 플랫폼인 야놀자에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야놀자 지분 10%를 확보하면서 8억 7천만 달러, 약 1조 원의 투자를 진행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놀자는 내년을 목표로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비전펀드는 쿠팡 나스닥 상장 성공 이후 제2의 쿠팡 모델을 국내에서 찾아왔습니다. 소프트뱅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쿠팡에 총 약 3조 5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쿠팡 상장 직후 보유 지분이 21조 원 수준으로 치솟은 바 있습니다. 단술 산술로만 7배 투자 수익을 얻은 셈입니다. 2005년 창업한 야놀자는 모델 숙박 예약 서비스로 출발, 현재는 종합 숙박 및 레저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1920억 원, 영업이익 161억 원을 달성했으며 싱가포르 국부 펀드로부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 등 사세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3사가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두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3사는 문체부가 개정, 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에 반발해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대한 정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 음악 저작권료는 매출액의 1.5%로 매긴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는 음악 저작권 권리 단체와의 갈등이 본격화하던 때부터 매출액의 0.6%를 음악 저작권료로 매겨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18년 넷플릭스와 계약 시 매출의 2.5%를 받기로 한 것을 근거로 다른 업체들에도 비슷한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문체부가 그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요율 1.5%를 책정해 개정안에 담았지만 쉽게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향후 실무회의에선 이와 관련한 부분들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한편으론 저작권 권리 단체에서 이를 어떻게 볼지도 관건으로 꼽힙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악 저작권 권리자 보호와 이용 모두를 도모하고 그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으며 양측이 상생 의지를 가지고 참여해 음악 저작권과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산업이 같이 성장, 규모를 키워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공공사물 인터넷망을 전역에 구축하고 운영 플랫폼을 통해 시청에 구축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사물 인터넷 센서로 교통, 안전, 환경, 보건, 시설물, 방범, 재난 등 다양한 분야 데이터를 수집하고 25개 구청들과도 상호 전송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동통신사망 대신 자가망을 사용해 통신요금도 절감합니다. 서울시 공공사물 인터넷망의 간선망 421km는 로라 방식으로 올해 시 전역에 구축됩니다. 로라는 저전력 무선통신 기술로 데이터 크기가 작은 위험물 관리, 가로등 제어, 원격 검침 등의 서비스에 적합합니다. 사물인터넷 전용 로라 기지국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건축물에 총 1000개 설치됩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을 하는 은평구, 구로구, 서초구에 기지국 195개가 가동되며 나머지는 2022년 19개구, 2023년 3개구에 각각 설치됩니다. 은평구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 노후시설물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관내 노후시설물 29곳에 기울기, 균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 센서 103개를 설치해 시설물에 5단계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데 힘씁니다. 구로구에는 스스로 고장 유무를 파악해 대응하는 스마트 보안 등 4,500여 대가 설치, 운영되며 이를 위한 관제 시스템도 11월까지 구축됩니다. 서초구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으로 발생 지역을 예측해 알려주는 알림톡 서비스 등의 구축을 12월까지 완료합니다. 제조업 경기가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경기 전망도 밝은 편이나 개선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제조업체 1034개사를 대상으로 경기 실사 지수를 조사한 결과 2분기 시황과 매출에서 각각 97과 100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실사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 분기 대비 개선,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악화됐음을 의미합니다. 2분기 시황과 매출 BSI는
PCI는 통계를 개편한 2019년 3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 분기보다 5포인트, 9포인트씩 높아졌습니다. 내수가 전 분기 대비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수출도 처음으로 100을 웃돌면서 4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설비 투자는 2분기 연속 100을 상회하고 고용은 처음으로 100을 넘겼습니다. 업종별 매출 BSI는 반도체를 비롯해 일반 기계, 정유, 화학, 철강, 2차 전지 등 상당수 업종이 100을 웃돌았습니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00을 웃돌고 중소기업은 1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올해 중국 경제는 연간 8% 이상, 일본은 3에서 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은행 베이징 사무소와 도쿄 사무소는 하반기 중국, 일본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투자은행 등 주요 기관들의 이런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원활한 접종, 대외 수요 증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웃도는 생산 등에 힘입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8.3%나 성장했습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생산자 물가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강세 등의 영향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중국이 하반기에도 내수 회복, 고용 개선 등과 함께 6% 안팎 성장하고 연간으로는 8%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설비 투자, 수출,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 부진으로 회복세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4월 들어 실업자 수가 늘고 소비자 물가는 통신비 인하, 수요 부진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일본 경제는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완화적 금융 환경, 수출 수요 덕에 점차 회복될 전망입니다. 전망 기관들은 올해 일본 경제가 잠재 성장률 1%를 웃도는 3에서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13년 만에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계는 올해 상반기 전세계 발주량 2,452만 톤 가운데 약 44%인 1,088만 톤, 금액으로 약 267억 1천만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724%,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는 183% 각각 증가한 실적입니다. 특히 2006에서 2008년 조선 호황기 이후 13년 만에 달성한 상반기 최대 실적입니다. 전세계 고부가 가치 선박 발주량 1189 CGT 가운데 723만 톤을 우리가 수주하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국내 업체들 전체 수주량의 66%에 해당합니다. 선종별로 보면 대형 LNG 운반선은 세계 발주량 16척을 모두 우리가 수주했습니다. 운임 상승에 따라 발주가 증가한 대형 컨테이너선은 51%, 초대형 원유 운반선 87%를 한국이 따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 발주가 예정된 카타르 가스공사의 LNG 운반선 등을 고려할 때 전세계 발주 및 국내 수주 실적은 하반기에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12일부터는 최고 단계의 방역 조치인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서 시행됩니다. 주말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324명으로 사흘 연속 1,300명대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주말인 어제는 검사 건수가 평일에 비해 적었는데도 확진자 규모가 줄지 않았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을 뜻하는 양성률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국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지난 금요일 양성률은 1.1%였던 반면 어제 양성률은 이보다 높은 1.7%였습니다. 감염 확산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501명, 경기 399명 등 수도권에서 국내 발생 확진자의 75%인 964명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요일인 12일부터 최고 단계의 방역 조치인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서 시행됩니다. 4단계가 시행되면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그 전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를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는 백신 혜택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12일부터 만 55세에서 59세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접종 대상자는 모두 352만 명으로 오는 26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